이 시간에는 정정보의 정화중, 그 중에서 특히 여러가지 정정보의 종류나 반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정보의 종류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단순보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캔틀레버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것이 이제 내민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캔틀레버, 여기는 단순보, 여기는 캔틀레버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힌지가 들어가 있는 갤버버, 그래서 이 네 종류가 정정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점 반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점 반력 같은 경우에는 단순보나 캔틀레버에서 특히 단순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면력 계산하기 이전에 반드시 지점 반력을 구할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점 반력을 구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갖고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단순보가 있고요. 단순보에 A 지점, 여기 B 지점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중을 뭐 5톤을 받고 있다고 할까요? 10톤, 10톤이라고 합시다. 10톤이라는 하중을 갖고 있고, 여기가 30도라는 각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등분포 하중. 이거 보통 P라고 많이 하죠? 이건 W라고 많이 하죠. 이거는 뭐 1톤 퍼 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4m, 2m, 4m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력은 그 부정차수 계산할 때 우리가 외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9점을 밖에서 9점을 향하여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VA, 이쪽으로 HA, 이쪽으로 이렇게 V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VA를 계산하려면 HA와 VB가 계산식이 안 들어가야 바로 VA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나는 점이 연장선에서 봤을 때 B점이죠. 이 B점에서 모멘트를 구해가지고 전부 더하면 그 값이 0이 나온다는 표현 조건식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계산 기준점을 위해서 시계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면, 여기가 기준이 되니까 VA는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고요. 수직 그릴 때까지 10. 그러니까 이 대각선 힘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계산 안 하기로 했죠. 수직과 수평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은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사인 30도, 5톤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10 곱하기 코사인 30도 얼마예요? 8.66톤이죠? 그죠? 8.66톤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힘이죠. 분해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힘으로 보고 이렇게 풀면, 자, 이 HA와 8.66과 VB는 이 점을 지나니까 의미가 없고, 5톤은 무슨 방향? 반시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수직거리 6이고요. 등분포 하중 같은 경우는 단면일차 모멘트로 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톤 퍼 메타 요 크기고, 곱하기 요 놈의 이게 전체 하중 덩어리니까요. 1 곱하기 4인데 무슨 방향? 반시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4. 이게 하중 덩어리고, 곱하기 도심거리. 4의 절반인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면적, 덩어리 하중들, 등분포 하중이나 등변분포 하중은 단면일차 모멘트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0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VA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산해니까 3.8톤, 플러스 3.8톤이 나와요. 자,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VA가 위로 올라간다고 지금 가정해놨잖아요. 그죠? 그 반향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나왔다면 반향이 반대로 아래쪽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겠죠. 또 이제 VB를 계산하려면 만약 VA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HA와 VA를 계산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만나는 점 A점에서 시그마 MA는 이꼴 0이라는 식을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구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뭘 쓰면 되냐? HA만 계산식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V는 이꼴을 전하면 되고, 또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보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걸 플러스로 봐서 계산 기준을 하나 잡고요. 일단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보겠습니다. 그럼 VA는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3.8. 요거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5. 이 하중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하중이죠. 그 다음에 VB가 위로 올라가죠? 플러스 VB. 더 이상 없죠? 이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VB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VB를 계산하면 5.2톤입니다. 자, 그 다음에 HA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VA와 VB가 계산식에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VA와 VB가 수직 방향이니까 시그마 H는 이꼴을 제로를 쓰면 되겠죠. 자, 이것도 플러스 방향 결정해야 돼요. 우측이냐 좌측이냐 하나를 결정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측을 저희가 플러스로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측을 플러스로 보면, 자, HA가 위로 우측으로 간다고 되면 플러스고요.
다음 8.6또 우측으로 간다 해서 플러스죠. 예. 그죠? 더 이상 없죠? 여기죠? 그럼 HA는 마이너스 8.6N이 되버렸죠. 자,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그리고 우측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실제 반향은 8.66N이고, 좌측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반력의 반향이 정의 반향 이렇게 정해졌어요. 9점을 밖에서 9점을 향하여 작용하는 반향으로 정해졌어요. 저기 즉, 플러스 반향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66이라고 하시거나 8.66의 좌측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VB도 표기를 안 했는데요. 플러스 나왔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맞았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점의 반력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그런데 H점의 반력은 얼마냐 물어봤을 때는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이기 때문에 실제 반력의 반향은 이렇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RA죠. 그 RA는 어떻게 해야 돼요? VA의 제곱 플러스 HA의 제곱 한 놈은 루트 씌우면 RA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우리가 원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 단순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순보를 이런 원칙적인 방법에서 풀게 되면 최종 어떤 결과 값이 나오게 되냐면요. 만약 이렇게 수지가 좀 P가 있고요. 얘가 여기부터까지 거리 A, 여기부터까지가 B, 전체 거리를 L이라 한다면 여기에 수직발력을 RA, 여기에 수직발력을 RP라고 했을 때 어떤 비례식이 성립되냐면요. L일 때 P는 B일 때 RA입니다. B일 때 RA, 그 다음 A일 때 RP 이렇게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RA는 L분의 PB가 되고 RB는 L분의 PA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그 방식에서 푸는 거나 얘나 똑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등분포 하중이나 등변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반력 계산할 때는 하나의 힘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반력 계산할 때는. 그래서 요 밑변의 여기까지 길이가 A고 요 높이를 W라고, 이것도 W 밑변을 A라고 한다면 하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했는데, 이걸 집중하자로 바꾸면 이걸 도심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이건 W 곱하기 A고요. 여기도 도심, 이 3분의 1 지점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이거는 그 2분의 1 WA다. 이렇게 바꾸면 집중하자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반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신 하중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할 때는 반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작용한 반력은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이 방향으로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하시면 굉장히 문제를 빨리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런 거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집중을 바꾸면 되죠? 3 곱하기 3은 9죠? 중앙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럼 여기까지 얼마예요? 여기 1.5니까 3.5. 여기까지 얼마예요? 6.5니까 여기 반력은 총 L은 10분의 9 곱하기 반대쪽 거리 얼마? 6.5가 여기 반력이라는 얘기고, 여기 반력이라는 얘기는 10분의 9 곱하기 연호 3.5 하면 A 지점의 반력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까요? 일단 단순보는 하여간 쉽습니다. 자, RA나 RB나 똑같으니까 이쪽을 지금 반력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거리 L, 이때까지 10. 그 다음에 7 곱하기 반대쪽 거리 2. 그쵸? 플러스 4 곱하기 반대쪽 거리 얼마? 5. 플러스 9 곱하기 반대쪽까지 거리 얼마?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10분의 7 곱하기 8 플러스 4 곱하기 5 플러스 9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하중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1톤, 3톤, 그 다음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2톤 이렇게 작용되는 문제가 있고, 거리는 2m, 3m, 4m, 2m, 10m가 돼요. 그럼 여기 반향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총 거리 10분의 1 곱하기 2죠? 3 곱하기 5죠? 플러스 3 곱하기 5. 여기도 마찬가지 2 곱하기 8인데 반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8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셨는가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풀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분포 하중이나 등변포 하중은 집중하는 바꿔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모멘트 하중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시그마 M은 이꼴을 제로라는 식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반력은 반시계 방향 돌아줘야 돼요.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그득이 반시계 방향 돌수 있도록. 우력 있잖아요. 얘랑 크기가 같아야 돼요. 우력이요. 값이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 길을 L이라 했을 때 무조건 L분의 M입니다. 답이. L분의 M. 풀면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10분의 24였고 얘는 2.4인데 아래쪽 위쪽이 되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모멘트 반시계 방향이니까 L이라면 얘가 반시계니까 반력들은 시계로 돌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력들은 방향이 이렇게 되고 답은 L분의 M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참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요 지점 반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요걸 도심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그죠? 하고 2분의 1배의 높이 5, 밑변 5 바꿔놓고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3분의 5죠. 그죠? 자, 여기까지 거리는 10-3분의 5잖아요. 그럼 여기 반력은 10분의 예 곱하기 예 하면 답이 되겠죠. 그죠? 저쪽은 10분의 예 곱하기 예 하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반력도 엑스과 속도가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4 곱하기 사인 60도. 여기도 8 곱하기 사인 20도면 여기 반력, 수직 반력 구하라.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예 곱하기 3 플러스 예 곱하기 7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캔틀레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이것은 이제 원칙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반력이 이렇게 수직 반력을 VA, 수평 반력을 HA, 이렇게 모멘트 반력을 MA라고 표시를 해보면요. 먼저 모멘트 반력 MA를 구하라고 그러면 VA와 HA가 계산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둘이 만나는 점 H점에서 시그마 MA는 이꼴을 제로를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MA는 이꼴을 제로. 자,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은, 그죠? 어떻게 돼요? 이것도 계산 안 들어가고, 요거, 모멘트 반력 자체가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A. 요거 시계 방향 돌죠? 그러니까 플러스 8 곱하기 수직거리 2. 요거 자체가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20. 요거 시계 방향 돌잖아요? 플러스 등반지 크기는 3 곱하기 2. 자, 도심거리. 여기 2라고 여기 8이 있으니까 9가 되겠죠. 이게 이꼴을 0이 닿고 MA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VA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둘이 계산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시그마 V는 이꼴을 제로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플러스 V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곱하기 2. 얘는 수지 가지고 아니니까 무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를 구하란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것들이 계산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시그마 H는 이꼴을 제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캔틀레버 같은 경우는 단순보가 별표 한 4개짜리예요. 아까 제가 별표를 안 쳐드렸는데 단순보의 반력이 별표 4개짜리면 얘는 별표 한 1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임인보에 보면 단순보의 반력이 별표 4개 있다면 이거 네임인보잖아요. 네임인보의 반력은 별표가 한 3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력의 방향도 얘는 VB, 얘도 VA, 얘가 뭐가 돼요? 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모멘트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먼저 VA를 구하고자 한다면 HA와 VB가 동시에 지나가는 이 점에서, 즉 B점이죠? 시그마 MB는 이거로 제로. 자, 시계만 플러스 돌리면 그 등판은 반시계만 돌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등판이 크기는 3 곱하기 6변 2. 자, 곱하기 도심거리. 여기 8에 2의 절반 1이 있으니까 9. 여기 반력 시계 반응이니까 플러스 VA 곱하기 수직거리 얼마? 8. 요거 7 반시계가 되니까 마이너스 7 곱하기 수직거리 얼마? 5. 더 이상 없죠? 이게 0이다 해서 VA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VB를 바로 계산하려면 VA와 HA가 동시에 지나는 A점에서 시그마 MA는 이꼴을 제로를 취해가지고 VB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VA를 계산한 다음에는 시그마 뭘로 V는 이꼴을 제로를 풀어도 되죠? 그죠? 또 요거는 시그마 H는 이꼴 제로 구해도 되죠? 그러면 앞에서 단순보 했을 때 연습했던 그 부분과 내용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항상 학습하는 방법이 단순보는 어떻게 하는가? 캔틀레버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네임인보에 가서는 똑같구나 이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갤버버는 뭐였어요? 힌지 들어간 구조물 했잖아요. 그러면 갤버버에서는 힌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정보에 대한 반력은
학습을 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단면역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